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업법을 맡고 있는 황태진입니다. 이제 객관식 경비업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마디로 베이스를 깐 거죠. 이제 본론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객관식 자격증 시험에서는 객관식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가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암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잘 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런 걸 좀 잡아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법 파트와 청원경찰법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부분에 서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경비업법상 경비업법의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경우에는 우리는 민간 경비와 청원 경찰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죠. 이걸 사경비라고 하게 됩니다. 경비업의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비업법이 목적으로서 가장 타당한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번을 답으로 해야 돼요. 이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이러한 거는 공경비의 바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경비업의 원활한 운영이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비업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인력이랄지 시설이랄지 장비, 그리고 자본이랄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경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경비 지도사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경비원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자, 가볍게 들어가고요. 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경비업법상 용어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죠. 가장 틀린 건 뭐냐? 경비업법에는 5가지가 있죠. 시, 호, 신, 기, 특이라고 있습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신변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보디가드라고 보는 것인데, 아이돌 그룹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한다. 여기서 키워드 경우에는 이거죠. 신변보호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신변보호 경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기계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시호신 기특 할 때 기계경비는 굉장히 비싼 알파고 같은 기계가 있다. 자, 그러면 밤에 누가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감지기와 송신기 보내는 거죠. 를 달아놔요. 누가 침입을 하면. 그러면 경비시설 밖에서 그걸 수신해 가지고 출동을 하는, 이런 거죠. 기계경비는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소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기계경비는 기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시설과 이 장소의 도화혼, 이거를 보호하는 것은 시설경비 업무죠. 시설경비 업무입니다. 시설경비. 그렇기 때문에 기계경비 업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죠. 기계경비 업무는 기기라고 되어 있고요. 시설, 중요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기경비라고 합니다. 호송경비의 경우에는 운반중, 여기에서 보관중이 아니라 운반중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죠. 호송이라는 것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현금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유가증권, 어음이나 수표,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의 도난, 화재 방지예요. 여기는 혼잡이 안 들어가요. 혼잡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 들어가죠. 혼잡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경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호송경비의 경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물건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호송에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신변보호는 물건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특수경비 업무가 있어요. 공항 등, 여기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경비 업무는 중요시설의 경비, 그리고 도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한다. 여기도 도난 화재, 여기도 도난 화재, 그리고 도난 화재가 들어가요. 근데 신변보호는 도난 화재가 안 들어가죠. 혼잡이 들어가는 것은 기기경비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경비 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그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비의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가실까요?
이 경비업 법령상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경비 대상 시설의 기기라는 말이 키워드죠. 기기. 그러니까 대상 시설에 기기 굉장히 값비싼 기기가 있어요. 알파고가 있다. 수백억 원짜리. 그럼 누가 와서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기에 의해서 이제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설치해요. 어떤 거냐면 감지기와 송신기예요. 이 기기라는 것은 경비 대상 시설 안에 굉장히 비싼 것이거나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러면 거기 시설에 감지기와 송신기를 달아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시설이 있으면 여기 누가 침입을 하면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송신. 이제 그러면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 이게 다른 지역, 뭐 회사에서 여기에 관제 시설이 있어요. 관제 시설로 수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여기서 발신을 하면 수신을 해서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경비업법상 기계경비 업무죠. 기계경비 업무. 정답은 기계경비 업무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에는 시설의 도난, 화재 방지, 그리고 혼잡을 방지하는 거고요. 호송경비라는 것은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이나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방지를 하는 거예요. 특수경비는 중요시설, 공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해서 도난, 화재 방지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 기기란 말이 들어가면 기기경비, 시설은 시설경비, 호송은 현금, 그 밖의 물건 호송, 특수경비는 공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 이렇게 갑니다. 4번 문제 가실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시호 신기특이죠. 시호신 기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그리고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 전부를 도급받아. 그러니까 도급이라는 건 자기 일이 아니죠. 일 완성은 뭐예요? 타인의 사물을 받아서 거기에 일을 완성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이게 도급이에요. 도급받아 하는 영업을 하는 건데 법인이어야 되죠. 경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도급이에요. 도급. 자, 그러면 1번을 답을 해야 되죠. 신변보호와 특수경비. 시설, 시호, 신, 기특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도급으로 해야 돼요. 정답은 1번이네요. 5번 볼까요? 이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 정리요. 가로 안에 들어간 문제.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요. 해설을 볼게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 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 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장소의 기억. 지금 이게 이제 없었어야 되죠. 화재 그 밖에 이렇게 니은 등으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네요. 그러면 요게 시설 경비의 경우에는 뭐다? 바로 도난 방지, 그 다음에 화재 방지, 그리고 혼잡 방지, 도화혼이에요. 도화혼. 시설 경비의 경우에는 도화혼. 그러면 도난 방지와 화재가 있고 혼잡으로 가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도화혼. 시설 경비는 일단 일정한 시설 장소에 대해서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죠. 도화혼. 시설 경비의 경우에는 도화혼으로 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이제 시설 경비예요. 시설은 시설,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설 경비라는 것은 일정한 시설, 이제 그리고 장소, 장소에 있어서 도난, 그리고 화재, 그리고 혼잡을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설은 이거 호텔 시설 맞죠? 산업 시설도 맞고요. 아파트 단지도 맞는데 이게 운반 중인 상품의 경우에는 뭐야? 호송 경비로 가야 되겠죠. 호송 경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시설 경비에는 물건으로 운반 중인 상품 이런 거, 상품, 현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호송 경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에 7번 문제 가실까요? 경비업법률상 경비 업무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시호신 기특 이 개념을 많이 물어보죠. 보관 중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은 호송경비 대상이다 했는데 이 보관 중이 아니라요. 보관 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운반 중. 호송경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을 이제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걸 옮길 때 이게 이제 호송경비죠. 예를 들면 그 현금 인출 장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는 현금 인출기로 이렇게 옮길 때 이때 운반할 때 하는 것이 바로 호송경비입니다. 호송경비는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도 되고요. 귀금속, 상품도 돼요. 이제 그 밖에 물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송은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공항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특수경비 업무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항공기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특수경비 업무예요. 2001년부터 특수경비 업무가 추가되면서 특수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무기 휴대가 가능하죠. 그런 점이 다른 시설, 호송, 시호신기, 시호신기를 가리켜서 일반 경비라고 하잖아요. 일반 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나눠지는데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무기 휴대가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아니죠. 신변보호는 사람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통수단에 의해서 이동 중인 경우에 호송경비 대상이 된다. 그렇지는 않다. 호송경비는 이렇게 운반 중인 현금과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것은 호송경비의 대상이 되지 않네요. 시호신 기특 할 때요. 호송경비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호송경비는 운반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 특수경비에는 공항이 되는데 항공기까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동물은 신변보호 경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다음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땡땡 타이어 그 대표이사 갑과 A 경비회사가 체결한 경비 업무는 뭐냐라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타이어 대표이사 갑은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노사분기가 격렬해지자 직장폐쇄 신청한 후 사업장 내 보시면은 사업장 내 생산 설비 등 기계 장치를 보호할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 기계 장치를 이게 사업장이니까 시설이죠, 시설. 시설 내에서 지금 혼잡한 상황이잖아요. 시설 내에서 혼잡과 도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경비입니다. 기기 경비가 아니에요. 기기 경비는 뭔가 기기를 설치를 해서 감지 송신된 것을 수신하는 이게 기기 경비지.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생산 기계랑 기계 장치라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기기 경비라는 것은 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금 경비회사가 체결하는 거고 이거는 혼잡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경비예요. 3번을 찍으면 안 됩니다. 호선경비의 경우에는 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기타 물건에 대한 것이고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곳에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함정이 있었네요. 다음 9번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법상 기념식장, 경기장, 연례 행사와 같은 이게 많은 혼잡, 아까 혼잡은 뭐였죠? 도화혼, 도난, 화재, 혼잡은 시설경비였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기계경비라는 것은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시된 것을 수신해 가지고 바로 출동을 하는 것이고 혼잡경비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그 밖에 물건에 대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겁니다. 호송경비가 그렇고요. 근데 혼잡경비는 왜 없어요? 호송경비, 혼잡경비는 이거는 공경비예요. 공경비. 혼잡경비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경비로서 경비경찰관이 하는 것이고요. 이 혼잡에 대해서는 시설경비 업무에서 담당을 합니다. 민간경비에 혼잡경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가실까요? 자, 보기는 경비업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타당한 건 뭘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제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게 뭐냐라고 돼 있어요.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중에서 기역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그러니까 이게 보안으로 가면 국가보안은 국정원이죠. 국정원. 국가보안시설은 국정원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니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요시설은요,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기역은 국가정보원장이고 니은은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데요. 보안은 국정원. 그 다음에 중요시설은 국방부. 이렇게 중요시설은 국방부. 보안시설은 국정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보안시설은 국정원. 중요시설은 국방부. 특히 이제 국가중요시설은요,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중요시설을 지정할 때는 국정원장과 협의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국가보안시설의 경우에는 국정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요. 정답은 1번이었네요. 암기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경비업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무엇이냐를 물어봐요.
이제 출장소라고 되어 있죠.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 안에 경비 업무를 지휘 통과하는 지점지사 사무소. 원래 주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무소로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점이나 지사를 둔다. 이걸 출장소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시설주. 시설주는 경비업자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경비업을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와 보상을 해주는 소유자 관리자를 말하고요. 경비 지도사가 있는데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건 좋은데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나눠지죠. 특수 경비원은 있어요. 그러나 특수 경비 지도사는 없습니다. 기계 경비 지도사죠. 그럼 일반 경비 지도사가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그리고 특수 경비 이걸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일반 경비 지도사고,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게 바로 경비 지도사입니다. 경비원은 경비업체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에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경비원은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설 경비원, 호송 경비원, 신변 보호 경비원, 그다음 기계 경비원을 일반 경비원이라고 특수 경비원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비 지도사가 하는 것은 시호신 특이죠. 시설 경비원, 호송 경비, 신변 보호, 특수 경비를 감독하는 게 일반 경비 지도사고요.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을 담당하는 게 기계경비 지도사입니다. 그 해설에 여기에 이제 좀 오타가 있죠. 이게 3번이죠. 예, 3번입니다. 더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비 지도사에는요,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경비 지도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실까요? 자, 경비업법 법령상 용어에 대한 내용 이어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경비업이란 경비 업무 전부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그러니까 경비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을 받아. 도급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비업이 아니에요. 자기 시설에 대해서 경비업자에게 시설주가 도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도급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이 있는데요. 이런 경찰서장과 그리고 공안경찰대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를 말하고요.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 경비 업무를 아니죠. 이 신변보호 경비가 따로 있고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여기 그 공항이랄지 항공기,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그러니까 보안 업무 시설이랄지 또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은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업무 시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당을 하는 것이지 신변보험을 담당하지 않아요. 신변보험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신변보호 경비가 따로 있었죠. 신변보호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시호신 기특 이렇게 나누시죠. 무기란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총, 소총에는 플라스틱 권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특수경비원과 신변보호 경비가 다르다는 것을 차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13번입니다. 경비업법에 의미하는 경비원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개념을 보면 국가시설주가 채용한 걸까요? 채용한 고용인? 그렇지는 않죠. 국가시설주가 바로 채용한 고용인은 청원경찰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시설과 일반시설에 동원된 경비 근무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이게 답이죠. 이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자가 이렇게 도급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바로 경비원입니다. 국가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아니죠. 시설주가 채용한 것은 경비원이 아닙니다. 경비업자가, 그러면 시설주가 있고요, 경비업자가 있어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리고 경비업자가 채용한 것이 경비원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설주가 있고요, 경비업자가 있죠. 경비업자가 있고요. 그럼 여기 둘 간은 도급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이 체결되겠고요. 도급. 그럼 경비업자가 채용한 게 바로 경비원이겠죠. 경비원입니다. 이렇게 채용이 되겠죠.
근데 경비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경비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것을 경비 지도사다 이렇게 말하겠죠. 경비 지도사. 근데 이 경비 지도사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여기에 이 경비 지도사, 일반 경비 지도사는 시설 경비, 호송 경비, 그리고 기계 경비, 시호신 신변보호, 그리고 특수 경비 이렇게 되겠죠. 관리하는 게 기계 경비 지도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경비원의 경우는 경비업자가 이렇게 채용하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가실까요? 자, 14번 문제는 잘 나와요. 최근에도 출제됐고요. 잘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비업법상 민간 경비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집단 민원 현장이거든요. 이 집단 민원 현장. 집단 민원 현장에 보면 이 행정대지법상 대집행 포함이 돼요. 그리고 특정 시설물, 어떤 이게 대집행,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설치 관련 민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와 관련된 뭐 다툼이 있는 장소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 틀렸죠. 이 100명 이상이어야 되죠. 100명 정도는 되어야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 해설에 한번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노동 관계와 관련된 조정법의 노동 관계예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게 있어요. 정비 사업. 그러면 노동조합, 정비 사업. 그다음에 이제 다툼이 있는 장소예요. 다툼이 주주총회 등 다툼이 있는 장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여기 있죠. 시설물과 관련된 거,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거, 다툼이 있는 장소입니다.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볼까요? 주주총회니까 주.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장소. 여기에는 법적 분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0명 이상. 그리고 대집행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노, 정, 시, 주 다 100대 이렇게 이게 바로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은 노동조합, 정비사업,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민원, 그리고 주주총회와 관련된 다툼. 그 다음에 다툼이 많은 장소죠. 법적 분쟁 때문에. 그리고 100명 이상. 대집행과 관련된 겁니다. 노정 시주다 100대, 노정 시주다 100대. 이게 보다 집단 민원 현장이다. 집단 민원 현장에는 노정 시주다 100대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정비사업, 그리고 시설물과 관련된 거, 주주총회와 관련된 거, 다툼이 많은 곳, 그다음에 100명 이상인 거, 그리고 대집행과 관련된 거. 이게 바로 집단 민원 현장이었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가 쉽게 풀리죠. 집단 민원 현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시설물에 대한 민원, 주주총회와 관련된 거, 다툼이 많은 거, 100명 이상인 거, 그리고 대집행과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여기에 30명은 안 되죠. 100명 이상 해야 되니까. 여기도 50명 안 되고요. 90명도 안 되고 100명이 넘어가는 120명. 이렇게 답이죠. 노정 시주다 100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것은 100명은 넘어야 된다. 그리고 대집행과 관련된 거 포함이 되고요. 집단 민원 현장 노정 시주다 100대 암기하십시오. 넘어가시겠습니다. 역시 또 집단 민원 현장을 물어봤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정 시주다 100대인데 이거 노동조합이 있네요. 여기 노동조합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이게 그냥 철거 명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100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이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철거 명령이 내려진 장소가 아니라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신 집행하는. 결국 이걸 찾는 거야.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주총회와 관련된 거, 다툼이 많은 거, 100명 이상인 거,
그리고 대집행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노정 시주다 100대 이렇게 갑니다.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상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건 좀 내용을 좀 물어봤어요. 좀 보충을 하시게요. 노정 시주다 100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해관계 다툼이 많은 장소, 이거는 집단 민원 현장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총회가 이렇게 있긴 있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다툼이 있어야지, 다툼이 예상만 돼갖고는 안 돼요. 다툼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집단 민원 현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곳 있죠? 정비사업. 요거는 이제 당연히 집단 민원 현장에 포함이 되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대집행은 있긴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행법. 대집행법. 그 다음에 쟁의행위가 예상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쟁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자, 그리고 시설, 특정 시설에서 민원이 있다라는 건 이제 포함이 되죠. 따라서 집단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노정 시주다 100대인데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시설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주총회와 관련된 거, 다툼이 있는 거, 그리고 100명 이상인 거, 대집행인데 여기에 보면 다툼이 있어야지 예상만 돼 갖고는 안 돼요. 예상만 돼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민원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르고 이렇게 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내용까지 보충하셔야 되겠죠. 자, 18번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음 주 틀린 것은 일반 경비원은 공항 등 국가 중요에서는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특수 경비 업무는 일반 경비원은 안 돼요. 일반 경비원은 뭐예요? 시호신기가 있죠.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특수 경비원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 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국가정보원 장과 협의해서 정해요. 근데 국정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국가보안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지만 국가 중요 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경비업자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찰청장이 지급을 합니다. 경찰청장. 자격증 교부는 경찰청장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경찰청장이 주게 돼요. 인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모형 플라스틱 권총은 무기가 아니에요. 일단 살상용으로 되어야 무기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경비업 허가 문제로 들어왔어요. 앞에서는 이제 용어 정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주 자주 출제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경비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만 영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안 돼요. 개인이나 그냥 단체는 안 됩니다. 법률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람도 영위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게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은 안 돼요. 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징역형을 받아서 실효가 안 됐다면은 이런 경우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 결격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비업을 영위하게 한 자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 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아니에요. 이제 허가 시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야 돼요. 특정 안 하고 그냥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2개 이상을 할 수는 있는데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폐업을 한다 할지 휴업을 한다 할지 이럴 때는 신고합니다. 대통령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지방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여기에서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 사항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폐유 명변 내가지고 이 변경도 신고 사항이에요. 신고. 신고냐 허가냐 좀 다르거든요. 허가라는 것은 신고보다도 더 엄격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고 사유가 뭐고 허가 사유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은 이제 2번이죠. 임원 결격 사유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비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원칙은 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시에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폐업이나 휴업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밑에 그 법조문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경비업법 4조가 그래서 잘 나와요. 보시면 경비업 허가라고 돼 있죠. 경비업은 도급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법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허가 등이라고 돼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 보통 허가는 이래요. 신규를 낼 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추가를 한달지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변경 허가를 받을 때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지방경찰청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사유. 신고 사유 꼭 외워야 되죠. 폐업을 한달지, 휴업을 한달지, 명칭을 바꾼달지, 명칭 변경인데 명칭뿐만 아니라 대표자 임원 변경할 때도 되죠. 명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나 출장소가 있어요.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할 때 신입회. 그 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업무인데요. 기계경비 업무에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무소를 신입해, 그 다음에 관제시설을 신입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특개종,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러면 폐유 명변, 신입회관, 특개종 이렇게 좀 외워야 되죠. 지금 우리 신고사항을 봅니다.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때는 임원이나 대표자를 변경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신설, 사무소를 이전, 그 다음에 폐지, 그다음에 관제시설을 역시 신설 이전 폐지할 때,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폐유명변, 신입회관, 특개종급, 이게 바로 신고사항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폐업, 휴업의 신고인데 그 밖에 대통령의 중요시설을 하면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정관의 목적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정관의 목적을 바꿀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사유 꼭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 경비업을 처음에 개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2번입니다. 경비업법령상 허가 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순서대로 경비업의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 등 여기에 보면 자본금은 제외한대요.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갖출 수 없는 경우. 왜냐면 이 자본금은 왜 제외하냐면 자본금은 반드시 갖춰야 돼요. 자본금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시설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다. 이 별표 1로 준 거. 이게 이제 인력, 시설, 그 다음에 이제 확보 계획서거든요. 인력이나 시설 등을 확보를 못할 때 이제 이거를 확보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확보 계획서를 언제까지 1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을 해야죠. 지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월 이내에 지청장에. 그러면 인력이나 시설에 대한 확보 계획서. 그런데 자본금은 일단 허가 받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인력이나 시설의 확보 계획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실까요? 다음 중 경비업 허가를 받았을 때 이제 법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 짝지어진 거. 시호신 기특이 있어요. 근데 시호신 기 요거는 1억이고요. 마지막 특수경비는 3억이에요. 그럼 여기 틀렸네요. 특수경비가 3억이죠. 시설, 호송, 기계경비, 신변보호 역시 1억이고요. 특수경비는 3억으로 돼 있죠. 밑에 나와 있지만 시, 호, 신, 기 여기까지는 1억이고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특수경비는 3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넘어가실까요? 그럼 4번 보시면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원칙이 이제 1억이니까 다만 이제 여기는 좀 제한적으로 이제 뭐 가장으로 봐야 되겠죠. 특수경비는 3억인데 일반적인 경비로 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경비 업무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범위는 시설경비하고요 특수경비의 경우에는요
경비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경비지도사는 1명이에요. 그러면 20원 14죠. 20원 14는요, 특시입니다. 시특. 시설과 특수경비는 20원 14. 20원, 20명의 경비원과 14, 1명의 경비지도사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시설과 특수경비도 그래요. 기기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설의 신설 이전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방경찰 허가가 아니고요. 신고예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렇게 나눠지지만 기계업무 수행을 해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돼요. 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폐휴 명변할 때 신고사항이죠. 지방경찰 신고사항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일단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문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4조를 정리를 했죠. 경비업의 영위를 하지 않은 법인은 도급을 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경비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비업을 영위를 하려고자 하는 거죠. 처음에 신규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대통령이 보면은 특수경비원은 3억이죠. 나머지는 1억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인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시설 경비 업무 경우에는 경비원 20명 이상이고요. 20원 14 이렇게 되죠. 14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대통령으로 나머지 정하는데 거기에 특수경비 업무도 똑같이 20원 14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정리하니까요. 경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있죠. 폐유 명변, 폐업, 휴업, 그다음 명칭 변경, 그리고 신입 폐관, 출장소나 사무소를 신설 이전 폐지를 할 때, 그리고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 특계종 특수경비를 개시 종료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처음에 이제 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신고를 하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경비업 허가권자예요. 이게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이 정장이죠.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야? 주사무소 소재지예요. 모든 곳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가 아니죠. 그리고 도급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데요. 주사무소 소재지 지청장의 허가를 받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신고 사유가 있고 허가 사유가 있죠. 처음에 이제 신설할 때.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6번 보겠습니다.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은 뭐야? 신고 사유죠. 신고. 그 다음에 휴업할 때도 신고죠. 그 다음에 병변이죠. 대표자는 임무를 방고할 때도 변경할 때도 이렇게 신고이죠. 경비업 허가를 법인이 경비 업무를 변경할 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비 업무 자체를 변경하는 거 이건 허가예요. 변경 허가죠. 허가는 법이 경비 업무 자체를 여기는 뭐냐면 임원을 변경할 때, 대표자를 변경할 때, 출장소를 변경할 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신고 사유가 되겠죠. 근데 여기 유의하셔야 돼요. 경비업을 허가하는 거. 그럼 여기 허가 사유 보면은 신규 허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허가인데 경비 업무 자체를 변경할 때, 신변, 갱. 그리고 이제 신변할 때, 신규 할 때는 이제 추가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져요. 좀 더 한번 봐보면 여기에 이제 허가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사유가 이렇게 나눠져요. 경비 업무 자체를 변경할 때는 허가 사유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변경하는 게 있죠. 뭘 변경해? 명칭, 대표자, 임원을 변경할 때는 신고 사유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죠. 폐휴 명변, 그 다음에 출장소나 사무소를 신입해, 그 다음에 기계경비에서요. 기계경비에서 관제시설을 신입해,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의 개종, 특개종, 개시나 종료,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인데 이건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거를 가르쳐서 신고사유다라고 했죠. 허가사유와 신고사유인데 신고사유 뭐야? 폐유명변, 신입회관, 특개종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